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먼저 이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sia. 아시아를 대표를 해서 홍콩 미디어 교육 협회의 창립자로 역임을 한 바 있는데요. Nota Poland. Collaborative Networking Conference. 홍콩과의 앞으로 더 많은 협업 사례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권을 대표를 해서, 그리고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 대한 협업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Office keywords. 늘 저는 다음과 같은 호기심을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출범을 했는지에 대한 그 근간이 궁금했는데요. 각각의 다양한 국가, 지역별로의 저마다 모델이 다릅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다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경우를 보게 되면 거의 좀 하향식, 즉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델이죠. 또 다른 국가를 보게 되면 이러한 움직임들이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요 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는 방사형 형식으로 확산이 된 바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경우를 보게 되면 대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홍콩의 경우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른 여정을 밟아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협업 기반의 모델입니다. 97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발전되었습니다. 홍콩에서는 말 그대로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이니셔티브가 출범되었습니다. 대학교, 초, 중, 고등학교, 또 청소년들이 속해져 있는 기관, NGO, 또 언론, 정부, 교육 부서에서 함께 출범이 되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의 분야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협업과 협력을 기반을 통해서 더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협업 노력을 통해서 동시에 매진해 왔는데요. 특히나 정부 담당 교육부서에서 교육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목표와 또 지식과 실용적인 아이디어, 자원, 인재와 같은 부분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 셈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인 연계성과 기관 간의 연계성을 가미한 협업 네트워크 기반으로 홍콩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 NGO 단체, 뿐만 아니라 IT 기업들,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형으로 함께합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경우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특히나 소통 기술과 AI 부분을 보게 되면 혁명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 지식 기반의 사회로서 전환이 되고 차세대로 하여금 새로운 학습 모드가 이루어지고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간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는 당연히 갖춰야 될 필수 요소가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홍콩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스마트 도시에 대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정부 차원에 있어서는 홍콩에 있어서 관련된 이 컴퓨터 그리고 리터러시에 관련된 부분을 지향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의 다양한 이 다큐멘터리 필름들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기반을 통해서 홍콩에 있어서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양한 시민들에게 더 알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정부에서는 정책에 대한 담화론을 출범시킴으로써 AI 기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수 교과 과정으로 함께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홍콩에 있어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성을 주고자 지향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부 조금 글자들이 일부 변동이 되어서 좀 글자 수가 맞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다양한 기관들이 즉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파트너십 기반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students and teaching 홍콩 학생들과 교사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workers 사회, 복지사라든지 교사 또는 고령층, 학부모 또는 종교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 겨냥하고 있습니다. but yes. Yeah, so this column. Yes, this was 네, 이 슬라이드이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for you. 각각의 타겟층은 결국에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Media literacy project.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최근에 정부에서 지향을 했고 출범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을 위한 팩트 체크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그냥 팩트 체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까지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Yeah, literacy that's now mature public. 네, 제가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보시는 못하겠습니다만 팩트 체크에 관련된 전시회 또는 프로그램을 일명 워크숍과 전시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큰 굴지의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교육 담당국 주도하에 진행된 프로그램이고요. 일명 이 뉴스 엑스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였고 미디어 리터러시 커리큘럼을 더 나아가서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런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필름을 통해서 모든 학교, 즉 초,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가 배포를 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해당 프로젝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몇 년간 계속 프로젝트를 좀 더 각각의 도시별 차원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콩에서는 최근 몇 년간 동향을 보면 많은 학교, 특히 파트너십 학교에서도 참여율을 더 높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새로운 미디어, 즉 예를 들어 미디어와 또는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룬 프로젝트가 있고요.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가 향후 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총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NGO와 또 청소년 단체, 대학교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AI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결국에는 협업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식은 상향식의 협업 네트워크로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담당하는 참여 기관들이 다양한 부분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각각의 학교의 교사들, 또 학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원을 하고 참여함으로써 협업 네트워크 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결국에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컨텐츠입니다. 다음으로는 전 세계 네트워크의 확장 방법인데요. 이것을 지역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협업 차원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유네스코를 빼놓을 수 없겠죠. 유네스코에 있어서는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를 지향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담당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한 바 있는데요. 유네스코에서도 관련된 이런 웨비나와 또 저명한 연사들을 초청을 해서 유네스코에 있어서는 각각의 글로벌 MIA, 즉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주관으로 하는 다양한 컨퍼런스와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 차원에서의 이런 컨설팅의 미팅을 교사들의 대상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벨그레이드라는 지역에서 세르비아에서 진행을 한 바 있고요. 다양한 연계 행사를 통해서 모든 활동과 정보들을 전 세계와 지향을 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엔 연계성이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 저희가 유네스코를 통해서, 즉 MIL 행사를 통해서 취합한 새로운 문서들, 특히나 AI 포괄력 있는 이해 혹은 학습 커리큘럼 같은 내용들을,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함으로써 진행하게 됩니다. 메타버스나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을 최대한 각각의 적절한 미디어 리터러시 참여 기관과 또 정부 교육 담당국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최근 몇 년간 보게 되면 튀르키에서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튀르키의 한 회원 담당 기관을 대표해서 앞으로는 좀 더 향후에 적절한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교육에 대해서도 더 많은 기회에 대한 것을 모색한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집중하면서 들은 그런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국제의 협의회가 중요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들이 조성을 해서 진행한 협의회이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런 전문가들을 조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네트워크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문위원회 회의를 매년 개진합니다. 이런 함께 미팅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학자들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또 최신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최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함께 다루는 행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학자들과의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또 스마트 도시와 MIL 도시라는 개념을 함께 지향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웹이나 또는 이제 출간을 저서하는 등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에서부터 MIL 도시로 나아가는 변형 방법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계신 대학교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역시 독일과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쾰른 대학교에서도 다양한 영향을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유럽을 대표해서 진행하는 그룹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홍콩에 관련된 팩트체크 센터 보겠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저희가 네트워크 기관도 있죠. IFCN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의 회원으로서 저희가 참여해서 전시회뿐만 아니라 관련된 팩트체크 미디어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다룹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팩트체크 보트 시스템을 통해서도 각각의 팩트체크에 관련된 전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업을 다루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MIL의 분야에 있는 분들이죠.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 그리고 정보 리터러시에 관련된 담당자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 미국 다양한 국가에서 함께 연계를 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상회의를 홍콩에서도 개진을 한 바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자들 그리고 학자, 예컨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과 같은 다양한 아시아 국가권에서도 함께 국제 학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류와 경험의 공유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확장을 아시아권에서 어떻게 조명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중국 본토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일명 이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협회의 연맹위원회에 속해져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를 담당한 연구소 그리고 관련 대학교들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는 광저우 칠드런스 팰러스라고 해서 일명 소년 궁전이라고 하는 각국의 다양한 이런 기관들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칭다오와 베이징 사범대학교에서도 진행하는 협업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육자, 학자들로서, 연구자들로서는 결국에는 국제의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들, 학자들과 같이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우주적 차원에 있어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학자들과 그리고 저명한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컨퍼런스를 함께 통해 서로 교류의 장을 더 장려해 나가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앞으로도 저희가 매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ollaborate. 뿐만 아니라 협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대학교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요. 특히 중국과 홍콩에서는 다양한 영향을 통해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을 가고 또 중국에서 홍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같이 이런 국제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제 컨퍼런스로도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 학계적인 교류 행사를 통해서 포스터나 또는 연계 행사 프로그램을 초청하는 등의 서로 다양한 이런 국가들의 전문가들과의 교류의 장을 증진하는 부분을 매진합니다. Okay. And the next one is the Taiwan. 다음은 대만의 사례입니다. 대만에도 굉장히 좋은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구축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대만에 있는 technology, 더너시라고 하는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정말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국제 저명한 전문가분이십니다. 대만에서는 다양한 학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의 패널을 통해서 또 중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결국에는 이 중국의 가장 주류의 역량으로서 미디어 매개체로서 진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계적인 교류를 대만의 학자들과 또 중국의 학자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태국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태국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학자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미디어 리터러시 세미나와 같은 그런 행사들을 작년에 이 태국에 있는 대학교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해당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역시 관심 있는 결과가 있기를 조명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인도 학자들과의 사례입니다. 작년에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결과 교류를 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도에서 진행하는 저널 출간까지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홍콩 대학교 보겠습니다. 홍콩 대학교의 교수님들과도 진행한 바 있는데 애니라고 하는 약어가 있습니다. 즉 뉴스와 정보 교육의 아시아 네트워크의 약어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협의함으로써 팩트 체크를 지원하고 팩트 체크를 좀 더 함께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애니의 목적입니다. 카즈모토 박사님께서는 AI 랩이 아니죠. 네. 애니랩을 출간하신 창립자 분이십니다. 카즈모토 박사님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다른 학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도 함께 협업을 진행하신 분인데요. 물론 일본 분이시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학자들과 같이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책을 아시아권은 어떻게 확산할지에 대해서 진행하신 저명한 분이시자 유네스코의 출간물에도 함께 저자로 해주셨습니다. 홍콩 미디어 교육의 협회장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이자 저희 속해져 있는 회원이시기도 하시죠. 이 해당 박사님께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시아에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함께 다양한 아시아권의 학자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류를 해주시고 기여해 주신 분입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서 어떤 방안을 고치해 볼까요? 먼저 경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경계를 넘는다라는 것은 학습과 협업을 다른 사람들과 즉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과의 학습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을 통해서 서구권과 그리고
저희 동북권과 같이 함께 해서 더 창의적인, 그래서 역량 강화와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구권에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성을 함께 함양할 수 있고요. 또 저희 동양권에 있는 좀 더 성찰적인 사고, 서로 같이 배려하고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는 문화들을 같이 겸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국의 학자분들께서는 이 불교의 뿌리가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또 지향을 하고 있고, 인도 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인도의 좀 더 비판적 사고를 같이 함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저마다 국가들마다 이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조명해 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양에서 동양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이런 저희가 협업과 앞으로 계속적인 네트워킹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통합해야 할까요? 홍콩의 경우는 역량 강화와 또 지식을 전이를 하고, 예컨대 AI나 애플리케이션, 또 AI에 대한 평가, 분석, 또는 AI 윤리, 그리고 인간과 기계 간의 어떤 협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는 AI 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는 위에 좀 더 인간의 소프트 스킬을 주력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자, 또 이제 앞으로는 빠르게 또 좀 더 사고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마음을 챙기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저희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접근을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활동에 더 적응해야 합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글로벌화와 현지화인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것들을 잘 맥락을 살펴보면서 외부, 즉 글로벌적인 동향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향성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이 지역 현지화를 보게 되면 문화 기반과 지역사회 기반을 통해 토대를 둬야 되겠죠. 결국에는 협업이 왕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AI가 가장 좀 더 우월성을 두고 있는 미디어의 툴이죠. 이제 우리가 AI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AI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단지 그냥 AI 리터러시를 어떤 주요 구성 요소로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만 국한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AI라는 것은 라디오 또는 인쇄물 또는 TV와 같은 전통적인 어떤 미디어 툴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위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AI 시대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고찰할 수 있게 됩니다. AI 에이전트나 혹은 다양한 이런 모든 툴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반자이자 또 협업자가 될 수 있는 셈인 거죠. 여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끼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단지 그냥 인간의 중점적인 정보 생산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AI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비인간 중심의 문명 사회가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는 AI 평가를 또는 AI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정정을 시키고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AI로 생성된 오정보나 허위정보 같은 것도 평가를 하고 또 AI 윤리도 잘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결국에는 AI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 있어서는 좀 더 학생들로 하여금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전통적인 그런 매개체로
부터 판독을 것 또는 분별력을 가는 것을 가르치지는 많이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시대에 있어서는 교육은 우리의 좀 더 창의적인 사고, 문제 해결력을 어찌 보면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AI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또 확장이 필요한 셈인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을 함양을 통해서 한방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AI 시대에 있어서 말이죠. 앞으로 저희 모두에게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학자분들과 교육자분들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좀 더 국내적으로 진행하는 협업도 중요합니다만 국제적 차원에서의 연계성을 통해서 더 많은 영감을 부여하고 결국에는 문화적 차이 이해를 강화하는 국제적 차원의 연계성을 제공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업계 또 전문가들이 가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적으로 또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디지털 웰빙을 모든 시민들에게 강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